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제가 서클을 쳐놓은 것 중에 하나는 보시다시피 C마운트 17.526mm라고 제가 서클을 쳐놨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드렸던 마운팅 타입이고요. 이 렌즈는 C마운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백 플랜지 디스턴스라고 얘기하는 백 포컬 랭스를 플랜지 백 랭스를 17.526mm로 지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카메라하고 렌즈 사이에 이거를 변형을 두시게 되면 실제로 렌즈의 스펙이 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카메라하고 렌즈 사이에 필터를 넣고 싶다라고 하셔도 넣으시게 되면 넣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넣으시게 되면 아래에 있는 스펙인 화각이나 레졸루션이나 이런 게 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렌즈를 설계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카메라와 바로 부착해서 사용하게 설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을 하시면은 렌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잘 아시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아시게 되면은 저 렌즈를 변화를 시켜서 실제로 워킹 디스턴스를 변화시키고 필드 오브를 변화시키시는 걸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렌즈가 설계가 되고 렌즈가 디자인이 되었을 때는 C마운트 카메라에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아래에 있는 스펙대로 사용하게 나오게 디자인이 된 거기 때문에 렌즈의 퍼포먼스를 최대한으로 쓰시길 원하신다면 여기 나와 있는 스펙대로 C마운트에 직접적으로 부착해서 쓰셔야 됩니다. 화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초점거리 렌즈 이외에도 저희가 배율 렌즈들이 있습니다. 배율 렌즈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현미경에서부터 사용하던 것들이 와서 저희가 카메라에 부착을 해서 사용하게 된 것들이고요. 이런 렌즈들은 대부분 굉장히 작은 부품들을 볼 때, 굉장히 작은 부품들을 확대해서 볼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율이라고 하는 거는 P맥이라고 사용하고요. 이 Primary Magnification 배율은 실제로 줌 배율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고 있는 영역이 1m라고 하는 것을 100mm라고 줄인다고 하면은 1m 있던 거를 100mm로 줄이기 때문에 줌으로 따지면 10배의 줌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Primary Magnification의 배율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Primary Magnification 배율이라는 것은 센서 크기와 대비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오브젝트 사이즈는 저희가 필드 오브 뷰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물체를 보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 사이즈는 저희가 영상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센서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 사이즈, 필드 오브 뷰 분의 센서 사이즈가 P맥이가 됩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저희가 렌즈가 1X짜리인 P맥과 1짜리인 저희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은 센서가 예를 들어 6mm짜리 센서였다고 하면은 저희가 보는 영역도 6mm가 됩니다. 왜냐하면 배율이 1이기 때문에. 이 예를 제가 보여드리면은 P맥을 이용해서 FOV를 구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은 P맥 공식을 거꾸로 저희가 바꿔서 보게 되면 FOV는 필드 오브 뷰는 센서 사이즈 P맥 분의 센서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카메라가 하프인치 CCD 혹은 하프인치 센서를 사용을 하고 렌즈가 0.5X짜리라고 한다면 저희가 간단하게 FOV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프인치 CCD는 일반적으로 6.6mm거나 6.8mm거나 6.4mm가 되고요. 이거는 카메라의 스펙마다 조금씩 다른 거기 때문에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선택하신 카메라의 스펙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6.6mm가 가장 일반적인 거라고 봤을 때 6.6mm 나누기 0.5 나누기 6.6mm가 되면 실제 필드 뷰가 13.2가 됩니다. 근데 제가 배율 렌즈를 얘기할 때는 워킹 디스턴스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보셨던 초점 렌즈 같은 경우에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물이 작아져서 저희가 워킹 디스턴스하고 필드 뷰하고 같이 간다고 얘기해 드렸는데 배율 렌즈의 경우에는 워킹 디스턴스가 대부분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렌즈를 디자인할 때 저희가 베리포칼이나 아니면 광범위하게
워킹 디스턴스를 디자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워킹 디스턴스가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렌즈들을 보시게 되면 배율 렌즈를 쓰시는 분이라면 항상 워킹 디스턴스 고정이 되어 있고 그걸 변경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하시려면 뭐 특별한 것을 사용하시거나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떤 뭐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1배짜리나 아니면 2배짜리에서 워킹 디스턴스를 3가지, 4가지, 5가지 정도로 다르게 해서 렌즈를 출시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워킹 디스턴스로 변화를 주는 게 렌즈 디자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픽스를 시켜서 그걸 다양한 렌즈로 출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하는 것 자체가 초점거리 렌즈랑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예를 보시면은 저희가 필드오브가 2mm를 저희가 원할 때 렌즈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혹은 렌즈와 카메라 시스템을 선택하는 방법이고요. 첫 번째 옵션은 저희가 2mm짜리 샘플을 본다라고 하면은 하프인치 CCD에다가 3X짜리 렌즈를 달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CCD가 6.6mm이기 때문에 3X짜리 렌즈를 쓰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보는 영역은 2.2mm, 그러니까 2mm보다 조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옵션 2로 보게 되면 저희가 1인치짜리 센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카메라 자체에서 높은 레졸루션을 원하게 되면 더 픽셀이 많은 1인치짜리 센서를 쓰게 된다면 1인치짜리 센서에는 저희가 6X짜리 렌즈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1인치짜리 CCD 혹은 1인치짜리 센서는 센서 크기 자체가 10.8mm이기 때문에 2mm를 보기로 원한다면 6X짜리 렌즈를 쓸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동일한 샘플을 검수하시더라도 실제로 하실 수 있는 옵션은 뭐 제가 여기는 2가지만 나와 있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렌즈하고 카메라하고의 조합에 따라서 센서 사이즈하고 렌즈의 조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동일한 2mm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렌즈를 선택하는 방법은 벌써 끝났습니다. 저희가 필드오브를 알고 워킹 디스턴스를 알고 그렇게 되면 대형이 뭐 크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지정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배율 렌즈를 쓰시거나 작은 부분에 물체를 검사하신다고 한다면은 배율 렌즈를 써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렌즈를 보시게 되면은 뭐 렌즈를 구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일한 35mm 렌즈라고 하더라도 회사마다 혹은 같은 회사에서도 종류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5mm 렌즈 뭐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하더라도 10개 이상이 나오고요. 실제로 찾아보면 뭐 한 20, 30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럼 동일한 똑같은 35mm인데 35mm짜리 렌즈인데 계산을 해보면 다 똑같은 렌즈이지 않나라고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각각의 이미지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토픽은 좋은 렌즈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렌즈를 선정하는 거에 따르면 좋은 렌즈를 선정하는 방법이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미지 퀄리티입니다. 카메라 센서들이 개발이 굉장히 급속도로 최근에 이루어지면서 뭐 아까 트렌드를 보셨지만 아날로그 카메라가 10년 전에 굉장히 등장했다면 최근에는 아날로그 카메라는 뭐 대부분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 기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카메라 링크, USB 뭐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 카메라하고 센서가 굉장히 급속도로 개발이 되면서 렌즈 쪽에서도 개발이 요즘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10년 전만 해도 렌즈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날로그 카메라를 쓰시는 거였기 때문에 아날로그 카메라에 대비해서 렌즈는 벌써 몇십 년 전에 다 출시가 되어 있었고요. 그에 대한 퍼포먼스는 어느 정도가 다 입증이 된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는 용도였기 때문에 뭐 20년 전, 30년 전 출시된 렌즈를 이용해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했고 그보다 렌즈 디자이너들이 쉽게 얘기해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개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이 아직 속도가 늦었기 때문에 픽셀 사이즈 10마이크로 나오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날로그 카메라 렌즈로도 대응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10년 전만 해도 렌즈들은 뭐 렌즈 개발하는 데 걸린 시간 2년, 3년 동안 개발해서 렌즈 출시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카메라 센서가 워낙에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렌즈들이 솔직히 요즘에 좀 늘립니다. 그래서 렌즈의 중요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카메라를 쓰시더라도 어떤 렌즈를 쓰시냐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퀄리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미지 퀄리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거보다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레졸루션, 해상도고요. 두 번째는 뎁스 오브 필드 보다는 콘트라스트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뎁스 오브 필드, 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번째는 디스토션, 다섯 번째는 퍼스펙티브입니다. 저희가 50분이는 시간에 렌즈 선정하는 방법과 이 이미지 퀄리티에 대해서 다 깊게는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워낙에 퀄리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느 정도 좀 기초적인 부분만 좀 터치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졸루션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뭐 카메라에서도 아시겠지만 피사체가 이미지의 특징을 가장 작게 나타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러면 이 레졸루션이 카메라가 있느냐 렌즈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카메라에도 레졸루션이 있고 렌즈에도 레졸루션이 있고 혹은 이거에 뭐 다른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노이즈까지 합쳐서 시스템 레졸루션은 이 렌즈의 레졸루션, 카메라의 레졸루션 혹은 기타 전자 부품에서 나오는 노이즈까지 합쳐져서 전체 시스템 레졸루션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카메라가 선정이 된 후부터는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렌즈입니다. 이 레졸루션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필드 오브 뷰하고 레졸루션의 관계에 대해서 본다면 카메라 선정이 카메라의 레졸루션이 좋은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픽셀 수가 많으면 더 작게 볼 수가 있는 거고 픽셀 수가 적으면 동일한 크기의 센서라도 볼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넓어서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이 부분이 이제 카메라 센서가 레졸루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0.3메가픽셀 카메라하고 2메가픽셀 카메라하고 해상도가 레졸루션 차이가 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픽셀 사이즈가 카메라 개발하는 쪽에서 점점 작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크기의 센서 크기로도 더 많은 해상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카메라고요. 그러면은 오브젝트 스페이스에서는 레졸루션 계산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다는 얘기는 한계치를 계산하는 게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카메라가 10 마이크로 픽셀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이게 1000개씩 좌우로 1000개씩 있다라고 하면 이게 메가픽셀 카메라가 되겠죠. 이 메가픽셀 카메라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배율 렌즈 200짜리 렌즈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필드 오브 뷰는 센서 크기가 10mm이기 때문에 10mm에다가 EX 렌즈를 써서 필드 오브 뷰는 5mm가 됩니다. 얘기 드렸다시피 센서 크기에 대비해서 배율이 얼마나 작게 볼 수 있느냐는 거기 때문에 FOV는 5mm가 되고요. 그거랑 동일하게 레졸루션도 갑니다. 10 마이크로짜리 픽셀 크기를 얼마만큼 작은 레졸루션을 갖느냐면은 동일하게 배율로 나눠줘서 10 마이크로짜리 픽셀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스페이스 레졸루션이 5 마이크로입니다. 두 번째 예를 들자면 또 동일한 시스템에서 렌즈를 0.5x짜리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필드 오브 뷰는 20mm로 변경이 되고 레졸루션은 20 마이크로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얘기 드린 대로 1메가픽셀짜리 카메라에 이 지금 현재 센서 사이즈에서 원하는 필드 오브 뷰가 20mm라고 한 경우에 레졸루션을 예를 들자면 5마이크로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픽셀 크기가 10마이크로고 렌즈에서 배율로 보여주는 게 2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혹은 두 번째 케이스니까 0.5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레졸루션이 나올 수 있는 한계치는 20마이크로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픽셀이라는 거는 센서랑 같은 거기 때문에 이 빛이 얼마나 밝기 있는지 0에서 255까지로 나눠주는 것밖에 안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세분화를 갈 수 있지는 않습니다. 픽셀에서는. 그거를 이용해서 뭐 서브 픽셀로 뭐 그런 이미지 형상화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거지, 실제 카메라가 하는 거는 그 센서 픽셀 크기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레졸루션을 볼 수 있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X짜리 렌즈를 이용해서 10마이크로짜리 픽셀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 카메라, 이 센서, 이 시스템의 한계치는 5마이크로 이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5마이크로 이하로 나올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글쎄요, 다른 뭐 서브 미크론급의, 서브 픽셀급의 무슨 소프트웨어적인 해결책으로 하는 거지, 실제로 이미지급에서는 절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 그렇다면 이 레졸루션은 실제로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 이런 스퀘어 웨이브인 검정색과 흰색을 놓고서는 이 스퀘어 웨이브를 이미지로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촬영한 값에 대해서 저희가 점점점 이 프리퀀시가 줄어드는 거에 대비해서 이 길이당의 일정한 배열을 측정을 해서 그 측정을 저희가 나타내는 게 레졸루션이고요. 그 레졸루션이 실제로 저희가 쓰는 용어는 라인페어라고 합니다. 라인페어 퍼 밀리미터라고 하는 게 레졸루션의 단위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가 아니다 보니까 뭐 좀 어려움을 느끼면서 대부분이 사용하는 건 스페이싱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레졸루션이 몇 마이크론이다, 몇 마이크론이다라고 쓰시는 거는 실제로 그게 그 레졸루션을 저희가 많이 표기하는 거고요. 라인페어로 얘기하는 경우에는 스페이싱 분의 1을 썼을 때가 이제 라인페어로 얘기하고요. 그거에 대한 레졸루션은 이게 페어로 된 거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시스템에 저희가 레졸루션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저희가 테스트 타겟을 이용을 합니다. 이거는 렌즈만 아니고 카메라, 렌즈, 뭐 아까 얘기했던 노이즈까지 다 합쳐서 시스템의 레졸루션을 저희가 측정한다라고 하면은 아래와 같은 이런 테스트 타겟을 사용을 해서 이 아까 보여드렸던 라인페어 혹은 스페이싱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뭐 레졸루션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배율 렌즈의 레졸루션을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아까 보신 뭐 35mm짜리나 뭐 20mm짜리나 뭐 25mm짜리 렌즈를 측정할 때는 실제로 다른 타겟을 사용합니다. 다른 타겟을 사용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스페이싱이라든가 라인페어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런 셀프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 타겟들이 좌우로 점점 줄어들면서 저희가 점점 줄어드는 저 한계치를 저희가 측정을 해서 이 시스템 자체가 얼마만큼의 레졸루션을 갖고 있느냐고 저희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레졸루션을 비교를 하자면은 동일한 지금 타겟과 동일한 배열의 렌즈, 동일한 조명 조건에서 저희가 이거 촬영한 영상이고요. 왼쪽은 아날로그 카메라고 오른쪽은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저희가 아까 트렌드에서 보셨듯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카메라 자체의 레졸루션을 저희가 형상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자체의 동일한 렌즈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메라의 레졸루션이 변화를 하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전체 시스템 레졸루션이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동일한 카메라를 사용하시고 두 개의 동일한 동일한 스펙의 렌즈지만 다른 렌즈를 사용했을 때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 같은 뭐 35mm 렌즈를 촬영했는데 타사의 제품이나 아니면 동일한 회사에도 다른 렌즈를 촬영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이게 UPS 레이블인데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랑 거의 동일해 보인다. 제가 보기에도 동일해 보이고요. 이 영상만으로 뭐 예를 들어 바코드를 지금 측정을 하는 거라고 하면은 왼쪽에 있는 렌즈나 오른쪽에 있는 렌즈나 뭐 제가 보기에는 더 저렴한 렌즈를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어 저 왼쪽 위에 코너 있는 부분을 확대를 해서 저희가 이 부분까지도 봐야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면은 왼쪽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레졸루션이 좀 안 좋아서 확연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데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좀 더 왼쪽보다 확연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레졸루션이라는 거는 본인이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같이 바코드를 쓰신다고 하면 왼쪽에 있던 렌즈든 오른쪽에 있던 렌즈든 어느 걸 쓰셔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왼쪽 코너에 있는 이런 형상까지도 이미지화를 해서 쓰셔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렌즈하고 오른쪽의 렌즈하고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이미지 테스트를 좀 더 보게 되면은 이거는 저희가 스타 타겟을 크게 배열해 놓은 건데요. 렌즈 A하고 렌즈 B하고가 있습니다. 렌즈 1하고 2가 있는데 중심에서 우선 촬영한 거를 확대해서 보고요. 그 다음번에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스타 타겟을 확대해서 비교를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가장 코너 부분에 있는 이미지를 확대해서 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조금 영상에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중심에서만 사실 사용을 하신다면은 중심에서만 사용하신다면 아마 별 문제가 없게 되지만 보시는 것 같이 코너만 비교를 하자면은 전체 이미지를 다 사용하셔서 코너만 비교를 하신다고 하면은 렌즈 1하고 렌즈 2하고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이 정도의 레졸루션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전체 부분에서 변화가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레졸루션을 측정할 때는 가운데서만 측정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영역에서 다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너 부분까지도 측정이 꼭 필요하신 분이라고 하면 렌즈 같은 경우 렌즈 2가 사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간단하게 레졸루션이라는 것은 수치화해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미지 퀄리티 두 번째로 레졸루션하고 항상 같이 태워가는 게 이제 컨트라스트입니다. 컨트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예는 필터링의 예인데요. 컬러 필터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제품을 검사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 건데요.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는 빨간색 필하고 빨간색 약하고 초록색 약하고 저희는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체 뇌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가능하지만 이거를 카메라에서 한다고 하면은 빨간색하고 초록색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칼라 카메라가 필요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면 소프트웨어 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칼라 카메라를 사용하시게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레졸루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흑백으로 사용하시는 것 대비해서 컬러는 RGB 세 가지를 다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레졸루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검사용 카메라들이 다 흑백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유고요. 흑백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제일 왼쪽에 있는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했을 때는 저기 보시는 것 같이 빨간색이랑 초록색이랑 큰 차이를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측정해본 결과 한 10% 정도의 컨트라스트 차이를 보인다고 하지만 10% 정도의 차이로서는 검출하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레드 필터나 그린 필터를 이용을 해서 컨트라스트의 차이를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 같이 레드 필터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빨간색만 투과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빨간색 약은 투과가 많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얀색으로 거의 보이게 되는 거고요.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투과를 못하기 때문에 거의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흰색과 검정색의 차이를 통해서 저희가 컨트라스트를 아래에 있는 그래프처럼 저희가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그린 필터를 사용해서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컨트라스트의 한계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저희가 눈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건 10%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은 10% 이하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10%라고 하고요. 카메라나 이미지 시스템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컨트라스트의 한계치는 20% 정도라고 합니다. 20%에서 내려가게 되면은 두 개의 다른 점을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노이즈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도 있고요. 다양한 그런 영향이나 효과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지 시스템에서 보통 얘기할 때 컨트라스트의 한계는 20% 정도라고 합니다. 두 개의 삽으로 구분을 할 때. 그럼 컨트라스트하고 프리퀀시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냐?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프리퀀시라고 하는 것은 스페이싱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체를 점점 가까이 두게 되면 프리퀀시가 올라가고요. 스페이싱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프리퀀시고요. 이 프리퀀시와 콘트라스트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회전입니다. 솔직히 디프랙션. 이 렌즈를 통해서 어떤 빛이 통과를 하게 되면 회전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렌즈에서 종종 얘기하는 게 회전 한계고요. 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조명이 있을 때 저희가 손을 뭐 그림자가 형성이 됐을 때 그 그림자가 실제로 굉장히 선명한 선으로 저희가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 회전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뭐 그림 같은 경우는 회전을 굉장히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희가 더 그 선명함을 더 없앤 부분이 있지만 실제 굉장히 작은 렌즈를 물체를 검사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 회전 때문에 선명한 라인들이 점점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사이에 이 스페이싱을 점점 줄여서 프리퀀시를 높이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어느 포인트가 되면은 이 두 가지의 점이 거의 하나처럼 혹은 경계가 모호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거의 한계치를 저희가 콘트라스트의 한계를 저희가 이용을 해서 이 정도로 이용해서 그래프화 시킨 것들이 이제 MTF 커브입니다. 그래서 레졸루션하고 콘트라스트하고 프리퀀시를 이용을 해서 만든 그래프가 MTF입니다. 그러면은 이 프리퀀시가 MTF에 주는 영향은 무엇이냐면 프리퀀시가 점점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스페이싱이 두 가지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물체 피사치가 점점 작아지게 되면은 컨트라스트에 영향을 줘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실제 이미지가 스퀘어 웨이브를 보내면서도 실제로 영상에서 받는 거는 컨트라스트가 점점 줄어듭니다. 위에 있는 거는 좀 더 간격이 넓어서 프리퀀시가 낮아서 컨트라스트가 90%까지 나오지만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점점 작아지면서 프리퀀시가 높아지면서 레졸루션이 작아지면서 한계치가 돼서 컨트라스트가 20%까지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좀 더 저희 뭐 이미지 샘플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미지 샘플로 롱키 롤링이라고 격자를 두고 이미지를 촬영을 했을 때 가운데에서 했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납니다. 이거는 스퀘어, 아까 보셨던 스퀘어 웨이브처럼 명확한 검정색 라인과 명확한 흰색 라인이 있는 거지만 보시는 것 같이 어느 정도 가장자리 부분이 선명함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가운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아래쪽 부분을 보게 되면은 컨트라스트가 조금 더 떨어지게 되죠. 그거보다 이제 엣지 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컨트라스트가 좀 더 떨어집니다. 이거를 동일한 테스트를 렌즈 1, 2, 3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 중심부하고 보통 밀도 부분하고 코너 부분하고 세 가지에 대해서 영상을 했습니다. 그래 봤을 때 만약에 중심에서만 센터 부분에서만 측정을 하신다고 한다면 렌즈 1, 2, 3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기는 중심부에서 뭐 50%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렌즈 1을 쓰시든 2를 쓰시든 3을 쓰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모두 다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센터 부분만 보셔서는 안 되고 가장자리 부분, 보통 미들, 뭐 코너 부분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격자나 아니면 스페이싱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든 커브가 아까 얘기했던 MTF 커브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실제 렌즈의 MTF 커브를 제가 따온 거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회전의 한계라고 하고 있는 디프랙션 리밋이 까만색 라인입니다. 그래서 회전 한계, 렌즈가 보유할 수 있는 한계치입니다. 렌즈가 지금 현재 디자인된 상태에서 저거보다 높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파란색 라인 같은 경우에는 TS0이라는 것은 별다른 뜻이 아니고